여러분들, 문자 하나로 큰돈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단순한 한 줄 문자가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문자 하나로 몇천만 원 날릴 수 있는 문자 내용은 바로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시 문자 내용입니다. 최근에 김사모님이 부동산 가서 집을 구하는데 가계약금을 넣고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보세요? 김 소장님, 아니 내가 오늘 낮에 집 보고 혹해갖고 남편이랑 상의도 안 하고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해지하고 싶어갖고, 그런데 300 계약금 건 거 좀 돌려줘요. 네? 안 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 못 돌려받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주머니? 아니 김 소장, 뭐라카노? 문자 하나 달랑 보내주고 계약서도 안 적었는데 우리 남편 알면 난리 난다. 내 맞아 죽는다. 우리 남편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끊습니다. 김 소장, 아따면 웃자고 우리 남편 알면 죽는데. 아이고 내 300. 아 맞대, 우리 에디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아이고 에디님, 내 오늘 집 보고 눈깔이 뒤집혀갖고 중개사가 하도 빨리 나갈 거라 해갖고 정신이 없어서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가계약금 300 넣었는데 돌려받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닌겨. 아이고 김사모님, 걱정하지 마이소. 한번 봐드릴게. 그 가계약 입금하고 문자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 혹은 주변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설명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가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팁을 알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집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앞에 가짜가 붙으니 가계약금, 진짜로 보내면 진짜 계약금? 그런 게 아니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계약서 안 적었으니 말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가계약 진행 시 어떻게 문자를 주고받고 내용이 전달됐냐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더 큰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뒤에 정답이 나왔으니까요. 그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중개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계약 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답을 문자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을 걸어두고 오늘 저녁 12시 전까지 남편과 상의 후에 돌려받기로 미리 문자로 내용을 남겨놓는다든지 말이죠. 자, 집을 구할 때 보편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중개사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 집은 찾는 사람이 많아. 지금 당장 계약금은 안 걸고 가면 집이 나가니 몇백만 원이라도 걸고 가세요 하고 말이죠. 만약 3억짜리 집이라면 300만 원 정도라도 임대인 혹은 매도인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임대인 혹은 매도인과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중개사가 주인 계좌를 받은 뒤 보내주죠. 300만 원 정도 입금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보통 가계약금은 구두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내용을 남깁니다. 그 후 본계약 일정을 잡고 계약을 작성하죠. 이때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문자 내용만으로도 계약 행위를 이행함을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 돌려받을 때는 가계약할 시에 문자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래 세 가지 중개사가 문자를 보냈을 때 어떤 문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고 못 돌려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돌려받고 취소 가능합니다. 아까 김사모님의 케이스는 다행히 1번 케이스였는데요. 왜냐? 1번 내용엔 어느 한쪽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매도인이나 임대인 쪽에서 괘씸하다 여긴다면 돌려주지 않고 애를 먹이기도 하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3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으면 계약금 3천만 원까지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뭔가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듯 하시죠. 부동산은 글자 하나에 수천,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 거래가 만약에 5억의 거래였다면 계약금이 5천만 원이고 가계약금이 300만 원을 벌었더라도 300만 원을 날리고 해체 가능한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계약금 10%에 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물론 짚어줄 수도 있지만 중개사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 골치 아픈 분쟁으로 갈 수 있으니 가계약의 내용은 꼭 계약 전 중개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가계약금 300만 원만 포기하면 됩니다. 위 내용처럼 가계약금 포기 및 입금 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3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문자 몇 문자만 차이 날 뿐인데 영원에서 3천만 원까지 손해보는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는 문자 내용의 법적 효력 차이 때문인데요. 해체 시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분으로 보고 해체 금액으로 치는지 아니면 단순 입금 금액만으로 해체금으로 보는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해약금 즉 문자 내용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명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중개사분에게 미리 문의하여 체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임대인이나 매도인 같은 경우 정말 억울할 수 있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해약금 말고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해 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차피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배상받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거래 금액이 크다면 상대방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으려면 위같이 해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위약금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선의 중개사들조차 이렇게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주의해 주세요. 김사모님 300만 원 돌려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응? 뭔 소리 하는겨? 300만 원이 아니고 300원. 에? 차단해야겠네. 차단받는 휴대폰 영상 간단한 팁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